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장마감 라이브 골든포커스 고민상담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윤명진 전문가님 먼저 나오셨고요. 네, 인사 안녕하십니까? 한번. 네, 그리고 오른쪽에 SK증권 권명재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명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는요, 주식 전문가는 절대 아니고 주식 초보자, 주식 어린이, 주린이 정도라고 될 것 같은데요. 주린이의 눈높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궁금한 것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대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이런 질문 너무 초보자 같은 거 아닌가? 너무 나 바보 같은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문가분들께 꼼꼼하게 여쭤보고 답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은 채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코스피 이제 마감을 했죠. 지금 이제 마감 중인데 코스피가 오늘 많이 빠졌죠. 6,300대까지 내려왔다, 6,200대까지 내려왔다가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17%가 이렇게 폭등을 했던 거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 조정이 좀 정상적인 뭐 조정, 숨고르기 막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다시 불안해지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시장의 현물이 조금 강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현선물 간의 조금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비싸서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에서 조금 동반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요거는 내용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코스닥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스닥이 이번에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날이 가끔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빠졌죠.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서 DDR6를 올해 말에 양산한다. 그래서 기술 주도권, D램이 기술 주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좀 빠진 것 같고 그 대신에 삼성전기나 혹은 장비주나 이런 것들은 오늘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전체가 다 빠졌다라고 보긴 어렵고 좀 D램 쪽에 악재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8월 1일 토요일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란에 대규모 공격을 할 거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저께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일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짓눌리고 있던 물가와 유가와 관련된 이제 상승 가능성이 건드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코스닥을 대표하는 제약바이오도 같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도체 같은 종목은 살짝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에서 좀 힘을 내고 있어서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한 걸 들어보기 전에 제가 좀 쓸데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 전문가님들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J입니다. ENFJ시고 혹시 저도 ENFJ, ENTJ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ENTJ가 더 많이 나옵니다. ENTJ, ENFJ.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 주식 투자할 때 F가 투자를 잘할까 아니면 T가 투자를 잘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식 같은 경우에는 T가 높은 사람들이 좀 주식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 이제 통화하면서 저희가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본 적은 없어서 근데 조금 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T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마 T가 조금 더 주식 투자를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좀 냉철하게 지금은 팔 때가 아니야. 아니면 지금 팔아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주식 투자를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말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또 고객들을 대할 때는
F적인 마인드로 좀 공감도 네. 해주고 네. 힘들어할 때 위로도 해주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결론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T적인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고 F랑 T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네. 힘드실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이렇게 막 하락하고 그러면은 좀 위로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모든 장이 외국인들이 한 달 내도록 맞아요. 이제 매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네. 모든 장이 다 빠져서 사실 제가 고객들을 위로하지만 고객들도 저를 위로해 줄 때도 있고 서로 위로를 하면서 일단 버티고 있고 네. 어제 목요일 금요일 조금 장이 살아나는 것들 네. 보면서 다시 가보자 하면서 화이팅을 다시 서로 하고 서로 이렇게 네. 용기를 북돋아주고 맞습니다. 또 도와주는 고객들과의 그런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지난주 있었던 상황 그리고 네. 오늘 장 마감 상황과 비롯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전문가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됐을 거예요. 현선물 간에 이제 큰 폭의 백오데이션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처음 듣는 단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백오데이션이 뭐냐, 콘탱고가 뭐냐, 뭐 탱고 맞아요. 추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콘탱고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가 우상향하면서 오르듯이 보통 선물, 미래에 있는 가격이 네. 지금 현재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높은 게 정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상 시장이면은 선물하고 선물에서 현물을 뺐을 때 그 네.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베이시스요? 그 베이시스가 양수가 나오겠죠.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백오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역전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이 선물보다 더 높았을 때 그때는 이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지금 한번 화면 같이 보시면 지금 위에 시장 베이시스는 지금 금일 거 내용이지만은 아래 거 보시면은 이제 조금 작긴 합니다. 마이너스 16.16 이게 이제 전일 금요일자 네. 시장 베이시스인데 이렇게 선물보다 현물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은 현물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면 이제 차익 거래가 생기겠죠. 그쵸. 예, 싼 거를 오히려 사고 비싼 거를 팔고 싶은 욕구가 네. 생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한 1시 30분 정도 기준의 시장 종합 화면입니다. 코스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한 5%, 근데 이제 선물은 마이너스 3.3%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쪽에 보시면 차익, 그다음에 비차익 거래가 약 3조, 오늘은 약 3조 5천억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싼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선물보다 대량으로 매도할 수 있는 요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오늘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씩 지금 하락을 했는데 맞아요. 이 요인도 같이 있다. 네. 수급적인 요인이 이번에도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은 이제 30분봉으로 코스피 200 차트를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진한 파란색 선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에서 일단은 횡보를 했던 모습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던 이 화면보다 조금 더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밑에서 좀 더 지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인가요? 네, 아닙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조금 대형주 쪽에서 좀 하락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끝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단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캐펙스 관련 코멘트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상당한 캐펙스 증가가 전망된다. 그다음에 아마존도 2026년 캐펙스를 2,200억 달러로 200억 달러에서 조금 더 2천억 달러에서 상향을 했습니다. 전부 다 일단 내용은 2026년에 했던 것만큼 2027년도에도 할 거고 2028년도에도 계속 확대를 해나갈 거라는 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일단 구글이나 아마존 발표했을 때는 하락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을 때는 상승을 크게 했었죠. 왜 근데 네. 구글이랑 아마존이 네. 발표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그때는 계속 걱정이 네. 되게 짙었습니다. 걱정도 되게 많고 실제로 이제 돈을 이제 지불하는 기업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만은 네. 이제 이런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현금을 벌어 들이느냐. 네.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또 현금 흐름을 또 창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되게 시장을 크게 잠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전부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조금 강한 반등이 나왔었다. 결국에 일단은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종료하면서 캐펙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골드만삭스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치를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대부분 1조 3천억 달러 정도로 2027년에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이런 이제 뭐 주요 이제 투자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 얘네들도 이 산업 전망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네네. 조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 이제 중간쯤 보시면 2026년 이후에는 투자의 약 65%가 GPU나 이제 AI 서버, GPU나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네. 업데이트가 되게 빠릅니다. 네. 1년, 2년 지나면은 맞아요.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새 모델 나오고 예, 단기적으로 빠른 수요 교체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 그다음에 추가 투자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화면 보시면 제가 이제 리허설 하면서도 이제 몇 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네. 이제 8월 1일, 그다음에 매월 1일, 그다음에 11일, 21일이 되면은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 네. 예, 수출 데이터가 이번에도 나왔고 네. 이제 디램 관련돼 있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잘 나왔습니다. 네. 잘 나왔는데 조금은 이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역기조 효과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디램 가격이 상승이 일어난 게 지난 7월, 8월부터 이제 강력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디램 반도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0%씩, 50%씩, 어떨 때는 2배씩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 강한 수치를 보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작년도에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같은 동월이 오더라도 그만큼 강한 상승을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아직까지 Q 사이클이 있다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사이클이 이건 뭐예요? Q 사이클이 네. 이제 P 사이클과 Q 사이클이 있는데 P는 프라이스 가격이고 네. Q는 수량입니다. 아, 네. 예, 가격이 올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은 내가 판매하는 물량이 많아서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디램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면 이번에 Q가 이제 판매량이 나중에 증가를 할 거다. 많아져서 그 힌트를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인텔 등의 네. 이제 캐펙스 투자에서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수요 공급 그래프인데, 예, 되게 어렸을 때 뭐 네. 공부를 해보셨던 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습니까? 보통 수요 곡선은 네. 우하향합니다. 아, 네. 우하향하고 이제 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는 게 네. 나타나는데 제가 캐펙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급 곡선이 되게 반듯하게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공장을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이제 늘리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시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딱히 빨리 반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D1이랑 S1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이곳이 이제 작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D2 우상향한 D2와 S1이 만난 게 지금 현재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말 2028년까지 해서 캐펙스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되면 네. 이제 D2와 S2가 만나는 이제 빨간 점, 예, 그쪽에서 아마 조금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모건 스탠리나 이쪽에서 나왔던 자료들과 같이 조금 단기적인 수요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는 종목 그런 부품들로 하게 되면은 D3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주소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에서도 실적 발표하면서 발표된 LTA들 이런 게 전체 매출의 이제 60에서 70% 정도 일단 차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오늘 SK증권에서 나왔던 레포트고 오늘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조금 요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게 저번 주까지는 이제 캐펙스 투자하면서 돈을 쓰는 기업과 네. 이제 현금이 많은 기업 이게 조금 나뉘었다면 이번에는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뉘지 않을까. 이게 이번에 좀 핵심 키워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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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물도 좀 네. 한잔 하시고요. 목이 많이 마르실 것 같아서 네. 이런 그 지금 8월에 반등을 이제 좀 전망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를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인지 네. 아니면 지금 사면은 안 되고 좀 지켜봐야 할지 낙관론을 믿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좀 관망을 해야 될지 먼저 한번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실까요? 뒤에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먼저,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뭐 축복의 또 장이 될 수도 있고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지금요. 네, 지금 이미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조금 물리신 분들한테는 지금 되게 또 힘든 시장일 텐데 일단은 언제나 현금 있는 분들에겐 기회가 있다. 네, 그분들에게서는 새로운 이제 진입은 또 새로운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뭐 더 오를 전망도 보이고 오를 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이제 권명재 전문가님 말씀 한번. 네, 저도 지금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란과 관련된 네. 리스크라든지 네, 지금 최근에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었고 맞아요. 또 거기다가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이란과 내일 트럼프가 협상이 잘 되면 네. 다시 또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집중하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반도체 위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강하게 조정을 하면서 거의 모든 섹터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 목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섹터들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섹터들로 이제 번져가는 순환매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중요했던 게 지난주 토요일 8월 1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저께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네. 황태자가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를 해서 내일 트럼프가 이란과 대화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요 기사가 있었고 마음 돌렸다고. 다음 기사가 있었고 넘겨주세요. 네네. 네, 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잠시 멈추면서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유가가 내렸습니다. 일단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점심 때쯤 한 6% 정도 올랐고 오른쪽 차트 보시면 예전에 이란 전쟁 초에 한 $110 정도까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 기준에서 추세는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가와 관련해서 첫 번째가 뭐 이런 오늘 변동성을 좀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티웨이 홀딩스, 뭐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전. 유가가 떨어지면
이 항공주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티웨이 홀딩스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네. 그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대한항공과 브런트유와의 상관관계를 차트로 나타낸 건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앞에 유가가 오르면 대한항공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대한항공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대한항공도 다시 25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또 연말에 보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슈도 있고 해서 네. 뭐 그런 것들 하나 짚어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금리 수혜주와 관련된 겁니다. 네. 역시 물가 원유와 관련돼서 연결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이란과 관련된 잠시 멈춰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네. 이제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D&D 파머텍은 24% 올랐었고 뭐 ETF 중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도 한 10 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원화와 네.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가 굉장히 맞아요. 강해요. SK 하이닉스 그 ADR 상장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ADR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와서 그게 분할로 이제 원화로 바꾼다고 발표를 했었고 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오늘도 수출입과 관련된 그 데이터가 발표가 났는데 반도체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섹터에서 네. 이제 계속 대규모로 이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흑자를 냈지만 그 미국의 공장도 지어야 하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 돈을 바로 원화로 네. 바꾸지 못했는데 네네. 지금은 흑자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추가로 계속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1,300원대 진입 가능성까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인데 반도체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반도체라고 하면 흔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그다음 반도체 장비들, MLCC, 뭐 소캠, 광통신과 관련된 여러 새로 시장의 눈길을 받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아까 방금 앞에 유진투자증권 전문가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6월 달에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도체가 꺾이고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뭐 삼성전자는 작년 바닥 대비 6배 이상, 하이닉스 그쵸. 10배 이상 올려놓으니까 이 금액이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하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6월 달에 반도체 가격까지 꺾이는 이슈가 생기다 보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달 동안 계속 강하게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그런 7월 달에 반도체 가격이 좋아졌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네. 가까이 되니까 이제 네. 그 반대급부로 매수가 다시 들어왔었고 최근에 아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하이퍼스킬러들과 관련된 데이터들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면 주요 하이퍼스킬러들이 연간 발행한 채권들입니다. 이전에는 처음에 2025년, 2024년까지만 해도 자기 현금이나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대규모 채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그 캐파를 늘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익을 잘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나면서 실제로 매출액 성장률이나 뭐 영업이익률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목금 반등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역시 삼성전기나 심텍, 소캠 대장주인 심텍이나 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빅테크들이 계속 지금부터 해서 그 캐파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추가로 올랐고 광통신 중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도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랑. 저는 그 이유가 일단 오늘 발표했던 미국의 중국의 창신 메모리에 이제 DDR5 다음에 DDR6가 올해 연말쯤 이제
개발 마무리가 양산이 시작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술 초격차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2라운드가 시작될 것 같다라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올해 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 사이클이 올랐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뭔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1위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대장주입니다. 유니트리라고 있는데 6월 1일 날 지난 6월 1일 날 이제 상장 심의 완료가 되었고 지난 8월 10일 날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출하량도 글로벌에서 월등히 많고 지금 최근에 요 차트를 보시면 23년 대비해서 작년 기준으로 로봇 가격이 한 4분의 1까지 내렸습니다. 한 대에 3,500만 원까지 내렸고 이런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로봇 기업 중에 하나 어질러티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이제 물류 자동화에 들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스펙과 합방한다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스케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7월 16일에는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100% 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얼마 전까지 스페이스 X가 상장했던 상장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포문을 연 게 7월 21일 날 삼성전자가 로봇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라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이때가 7월 21일 날 삼성전자가 로봇 컨트롤 타워를 세운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로보틱스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SPG랑 삼형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하여튼 그거 감속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든 대표적인 기업이고 로보티즈도 있고 한국 PIM이라는 기업도 여기 특수 합금 로봇에 들어가는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건 SPG 같은 경우에는 뭐 8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뒤에 얼마 전 7월 23일 날 세 번째 깐부 회동이 있었고 그 뒤에 또 미국에서 중국산 로봇이나 인버터 수입을 금지하는 이슈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로봇 섹터가 더 강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고. 그다음 여섯 번째로 자본시장의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앞에 전문가님께서 뉴진스웨딩 전문가님께서도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 혹은 그 이제 AI 기업들의 많은 상장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골드만삭스의 실적 자료들을 가져왔는데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했을 때 글로벌 뱅킹 마켓, 자산 운용, 뭐 플랫폼 솔루션, 그다음 M&A 자문, 그다음 유상증자 IPO 관련된 것들이 모두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골드만삭스랑 JP모건 주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우리나라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그런 쪽이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K뷰티도 제가 깜빡하고 자료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 계속 APR, 뭐 파마 리서치, 펌텍코리아, 달바 글로벌 이런 기업들도 계속 전년 대비해서 일단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매년 반복되니까 한번 가져왔어요. 폭염 수혜주로. 어제 뉴스가 났던 게 양산이 42도가 올랐다. 42도 넘게 올랐다. 역대 최대다. 그런 뉴스가 나왔고 미국도 47도가 넘었다. 산불이 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폭염 관련된 기업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위니아 관련된 위니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제습기, 창문형 에어컨
공기청정기, 뭐 건조기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뭐 한 달 동안 수익률이 한 60% 정도 났습니다. 이런 거를 더워지기 전에 미리 구매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 내년에 한 예. 5월, 4월 맞습니다. 이런 5월, 선선할 6월 때 미리 이럴 때, 이런 좀 선선할 때 미리 준비를 해 네, 놓으시면 위닉스나 뭐 네, 이렇게 냉방 관련 줄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5월이나 6월에 미리 휴가 되기 전에 준비를 해서 네. 막 뜨거워졌다. 요럴 때 팔아서 그걸로 휴가를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휴가를 가시면 되고. 올해는 그러면 네, 이미 네. 늦어버려가지고 제가 네, 네. 내년에 꼭 제가 알림 설정해놓고 네, 네. 4월, 겨울에 사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 겨울에는 또 겨울 관련된 또 주가 기업들 있어요. 미리, 미리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특징적인 뭐 일정 증시 일정이 있는데 일단 여기 주황색으로 이제 체크를 해놓은 것들은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의 네. 실적 발표가 네네.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특징적인 건 8월 6일 목요일 날 스페이스X 1차 보호 예수 해제가 네. 잡혀 있습니다. 그 그게 보호 예수 보호 예수가 네. 그러니까 정확히 좀 네. 쉽게 말하면은 네. 보호 예수를 해제하면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나면 네. 거기에 뭐 1년 전에 투자했던 비상장일 때 투자했던 운용사나 뭐 자본도 네네. 있고 5년 전에 투자했던 자본도 있고 10년 전에 투자했던 자본도 예.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상장하고 나면 그런 큰 물량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하지 못하게 이제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보유의 그 매도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 책정되는 있고. 것도 있고 네. 뭐 2달 뒤, 3달 뒤,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기준이 되면 한 번씩 그 매도를 못하게 했던 물량들을 매도할 수 있게. 예. 그럼 그게 쏟아지면은 쏟아지는 걸까요? 맞죠. 그 예를 들면 지금 스페이스X가 한 주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네. 치면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엄청 투자했던 싸게. 사람 한 주에 막 100만 원에 산 네.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빨리 팔아서 팔아서. 마이너스 30%가 주가가 하락한다 해도 엄청나게 이득이죠. 이익이니까 네. 그렇게 큰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라고 지금. 네, 그래서 네. 아직은 요걸 좀 더 보호해수가 풀리는 거랑 일정이랑 규모를 확인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보호예수 물량의 크기를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란 전쟁, 뭐 유가나 물가 네.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8월 12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월 데이터가 네. 나옵니다. 지난달에도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상보다 한 0.3%포인트 정도 더 낮게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로 네. 인식하면서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까지 이제 정리를 좋습니다. 네, 오늘 어제 그제 아니다. 네. 목금 동안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오늘부터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섹터별로 좀 주요 이슈가 있는 것들 다 정리해드린다고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막 유가 항공 관련 주식 그리고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주식들 그리고 환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 주식까지 그리고 네. 주요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럴 때 좀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전문가님들이면 평생 하나만 해야 돼요. ETF만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은 단일 종목만 투자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네. 뭘 고르시겠어요? ETF만 사야 되고 아니면은 단일 종목만 사야 된다? 참 이게 하나만 걸려야 돼. 안 그러면은 막 진짜요? 목에 칼을 들이밀고 오호. 하나만 평생 하나만. ETF만 투자, 평생 네. 개별주만 투자. 저는 뭐 개별주 가겠습니다. 개별주요? 네. 근데 그것도 초보자한테도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초보자들도 ETF 그쵸.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개별주에 투자하는 게?
그거는 솔직히 뭐 개개인별로 좀 다르긴 네. 하겠지만 뭐 한 세트를 뭐 물건을 살 때 그냥 통째로 세트를 사냐 네.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따로 빼서 네. 사냐 그 차이일 것 같아요. 그게 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제일 관심 있는 것부터 예, 관심 있는 산업, 그다음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이나 좋아하는 거. 예, 그런 것들로 시작하는 게 네. 재미 붙이기가 제일 좋습니다. 음. 네. 제 사촌 동생도 예, JYP 트와이스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주식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니 뭐 좋아하냐, 뭐 트와이스 좋아한다. 거기서 더 안 먹고 네. 그냥 이런 JYP 그 사업 보고서 보고 오. 거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라 해서 거기서부터 걔도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관심 있는 거를 해야지 재밌어요. 예. 뭐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막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 난무하는 것들부터 공부하면은 하기 싫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은- 반도체가 똑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누가 사라고 하더라, 네. 뭐가 좋다더라, 그냥 다 딸려가서 그냥 매매할 수밖에 없고 네. 진짜 내가 공부할 거다 하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신나는 좋아하는 것들부터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또 좋아하는 거에 먼저 알아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주식에 흥미를 붙이고 자산 증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네. ETF만 투자할 거냐, 네. 아니면 개별주만 할 거냐? 전문가님도 개별주인가요? 저는 그래도 뭐 나름 전문가니까 그쵸. 저도 역시 뭐 개별주 위주로 할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ETF로만 활용을 하면 네. 산업의 큰 대세 상승이 보일 때 혹은 바닥에서 네. 어떤 산업을 네. 잡을 때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네. 그 산업의 사이클이 둔화되거나 꺾이기 전까지 쭉 가져가서 한 사이클씩 수익하거나 혹은 원자재나 지금 ETF가 다양한 곳에 네. 다양한 가격에 많이 쓰이니까 그 주식을 기업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한데 주식을 못하면 뭐 예를 들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지금 화장품에서는 뭐 APR 같은 걸 많이 샀었는데 네. 화장품 섹터도 좋지만 APR 같은 경우에 워런 버핏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경쟁 우위거든요. 경쟁 우위. 그 산업 내에서 경쟁 우위가 가장 뛰어난 기업을 사야지 그 성장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ETF로만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개별 주식을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서 거의 그러면은 그 산업에서 가장 이제 1등, 2등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라고 워렌 버핏 아저씨가 네. 말씀을 해주셨다. 경쟁 우위. 경쟁 우위. 네. 네. 그리고 채팅창에서 외국인 도망가지 마. 막 들어오세요.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코스피로 장난질 그만해라. 왜 외국인들이 네, 지금 거의 먹잇감처럼 네. 좀 코스피가 외국인들한테 노란한다? 이렇게 네네. 화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워낙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갔다가 또 급하게 또 들어왔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좀 꾸준한 수급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시장 이번에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뭐 개인들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금융 투자 ETF에 관한 내용들도 있을 거지만 그 상승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되게 많이 줄였던 것들 그런 게 조금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다시 이제 지속적인 대세 상승작으로 만약에 간다면 수급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쏴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그게 이번에 좀 친구들이 외국인들의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다들 크실 겁니다. 네. 솔직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나운서님 소장님이랑 저랑 이제 주식 사자, 뭐 동시에 사자 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가격에 사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펀드나 그 대규모 자금으로 이제 한 방에 빵빵 쏩니다. 그렇게 쏘다 보니까는 훨씬 더 집중력이 강하고 네. 강력하게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네. 주주 환원책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서 나중에 나올 주주 환원책이 조금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뭐 매수를 할 때도 있고 매도를 할 때도 있는데 둘 다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활기를 돌게 하는 요소인 거죠. 외국인들이 있는 게. 좀 꾸준하게 들어와야죠. 네, 뭐 단기 매매성으로 들어왔다가 네. 다음날 팔고 이러면 네.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 초보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겠다. 요즘 근데 뭐 하이닉스 한 주도 못 사겠지만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걸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걸 나눠서 사야 될까요? 아니면은 100만 원을 뭐 한 번에 한 주식에 사야 될까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저희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사실 네.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컨설팅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방금 그래요?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한 주에 요즘 막 한 200만 원. 네, 뭐 가격이 비싼 주식도 있고 해서 일단 첫 번째가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월급쟁이나 혹은 매월 꾸준히 맞아요. 이제 월급이 들어오거나 돈이 생기는 분이라면 좀 100만 원으로 한 번 투자하는 것보다 네.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매달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목돈을 만든다. 뭐 5천만 원 만들기, 1억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어떤 섹터나 ETF를 몇 가지를 가지고 네. 분할 매수해가면서 네. 일단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목돈을 네. 첫 번째 만드는 거 목표로 해서 한번 배운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립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서 네. 뭐 진짜 막 한 5년 모아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5년까지 나야도 뭐 1년에서 3년만 해도 네. 뭐 한 1,000만에서 3천만 원이 되니까 그 정도 됐을 네. 때 이제 전문가님한테 네. 전화를 해서 공부를 그동안 1년에서 3년 동안 꾸준히 공부도 하면서 적립 투자도 하면서 뭐 그렇게 되면 한 1,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종목 같은 거를 몇 종목씩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막 반도체 섹터도 있고 막 말씀해 주셨던 화장품 섹터 그리고 뭐 방금 하셨던 이제 항공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비율로 좀 나누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현금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아유, 그냥 다 달라고.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솔직히 개개인마다 다 달라서 저도 네. 뭐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안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없어서 저도 추천한다 뭐 이런 거를. 추천이란 말은 저희 컴플라이언스 하면 안 내정에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공부 삼아서 아마 재미 삼아 네.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그냥 ETF 저는 개별 종목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ETF로 그냥 코덱스 200 같은 네네. 그냥 시장 코스피 200 전체를 살 수 있는 그런 ETF로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좋고 네. 아니면 뭐 배당이 좋다 하면 배당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자. 네. 성향에 일단 따라. 사고 파는 방법을 배워보자. 그렇게 하면은 안에서 일단은 뭐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섹터가 아니라 전체 시장이라면 이미 뭐 비중 조절은 다 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사놓고 해야 될 거. 기사를 보자, 신문을 보자, 신문을 뉴스를 봐라. 보자. 뉴스를 네. 봐라. 예. 그리고 골든 포커스를 봐라. 봐라. 네.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준다. 알기 쉽게 네. 설명해준다. 제가 왜 신문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뭐 뉴스도 진행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차피 세상이 바뀌어가는 이야기를 시장에다 다 녹여내서 그게 가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상 돌아가는데 일단 관심이 많아야 돼요. 네. 관심이 많아야 되고 어떨 때는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정책, 어떨 네. 때는 이 기업의 행보 이런 것들 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습득하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모르는 문장이나 단어 있으면은 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보고 아니면 저희 댓글창에 한번 물어봐 주시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네. 그러면서 마침 네.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어디가 더 매력적이세요 지금? 이 상황 지금 오늘 코스피 그리고 이제 미국 상황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인도 증시가 매력적이죠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매력적인 거예요? 인도가 매력적인가요? 근데 인도도 되게 네. 제가 그냥 주워 듣기로 성장 가능성 되게 높다고. 그렇죠. 뭐 인구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예전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막 엄청난 붐이 일었을 때도 결국에 인구수로 이제 밀어붙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인도도 그런 로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도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일단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현재는 국내. 예, 조금 네. 애국의 마음도 있고 네. 애국. 그런 게 있어서 네. 일단 지금 시장 사이클이 일단은 한국을 조금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이제 9,300포인트 갔을 때 솔직히 저도 이제 뭐 자산 운용사 매니저분들 만나고 이야기를 뭐 술자리도 하고 하다 보면 저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되게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네네네. 있거든요. 어떻게 또 세상에 또 AI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할 반도체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너무 잘 만들고 있고 그 외에도 전력기기, 뭐 맞아요. 가스터빈, 뭐 전부 다 우리나라가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시장을 같이 겪고 있는 게 뭐 한 시대를 같이 지나고 있는 거긴 하지만은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 중에 네.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국내 증시 상황이. 네. 네. 너무 국내 똑같은 거. 증시도 똑같아요, 좋고 미국 생각이. 증시도 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나 자율주행에 가장 이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나 네. 뭐 엔비디아 GPU 1위 하는 엔비디아나 뭐 미국에서 잘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1위 하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내년에는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AI5 칩이 삼성전자에서 내년 중반부터 양산이 네. 시작된다고 네. 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조금 시스템 반도체 쪽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또 혹은 지금 AI 사이클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MLCC나 뭐 관련된 기판이나 그다음에 네. 지금 네. 하나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것들도 고부가치 MLCC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삼성전기랑 네.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타밖에 못 하거든. 이제 음, 그런 선택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로봇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네. K-뷰티도 있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천천히 어쨌든 그런 보셔도.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걸 더 잘 아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봤을 때 이제 좀 진지한 질문을 해보면은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진지하게 않은데 지금 막 이야기 나오는 게 역대급 이제 폭등을 하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초보자들 입장이나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몇 퍼센트가 올랐을 때 이제 다음 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예측 자체를 좀 할 수가 없을까요? 그런 걸? 일단은 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차트가 지금 따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근데 뭐 가격을 딱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힌트로 네.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선을 지지 저항선을 한 번씩 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조금 말로 하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네. 네, 가격을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뭐 가격은 제가 코멘트 드리기 힘들지만은 그쵸.
네, 일단은 일정 부분 뭐 차트 보실 수 있는 분이면은 이 정도는 한번 캐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초보분들은 좀 방송을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보고 네, 알아채는 수밖에 없나요? 저는 차트를 아예 그러니까 사실 기영이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기영이가 손 이렇게 슉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서 이제 오를 것이다. 아니면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네, 이렇게 코끼리 그려서 차트도 네, 있고. 코끼리도 있고 막 여러 차트가 있는데 네, 그런 차트밖에 모르는 네, 저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당하는 수밖에 없는지. 당한다기보단 그냥 한번 쭉 보시면 이제 차트가 일단 뭐 주식 주가가 이제 왔던 길들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몇 번 시도를 했던 자리들이나 그런 걸 한번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서 이 정도 오면은 뭐 좀 올랐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선까지 오더라도 나의 이제 매수 단가가 워낙 높으면은 그래도 마이너스긴 할 텐데 조금 뭐 잘 기다리셔서 예, 다시 좀 본전 회복할 때까지 좀 잘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런 좀 널뛰기 하는 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조금 더 나은 걸까요? 그러면 단기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6월 달이 좀 단기 매매 이벤트에서 단기 매매하기 괜찮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부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란과의 이란. 관계, 뭐 유가, 금리 이런 너무 것들만 복잡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지금부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는 금리가 이제 떨어지고 유가가 정상화되면 아까 수급이 막 들어와서 하루 만에 뭐 10몇 프로, 20몇 프로씩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 그 산업마다의 상승 사이클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일단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랑 이란이 대화가 잘 되길 됐으면 오늘 잘 그래서 되길. 기도를 잘 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네네. 우리 트럼프 선생님, 트럼프 대통령님, 선생님. 대통령 어디로 좀 갈지 몰라가지고 저번에도 네. 트럼프 사진 뜨자마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중에 트럼프 사진이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갑자기 몇 퍼센트가 급락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말이 입이 참 무서운데 네네. 네, 저도 그러면 이야기가 잘 되도록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게 일단 빈살만이 나서서 네. 중재를 한번 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에게 중요한 중간 선거도 지금 한 3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도 부정적인 소식은 안 나오길 안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분이기 맞죠, 맞죠.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코스닥 이야기 짧게 한번 하고 네. 내일 시황 어떨지 네,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네, 강하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워낙 이제 반도체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게 조금 있긴 해요. 주가가 퍼포먼스도 되게 안 좋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아까 앞서서 이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8월에 이제 유니트리 상장에 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8월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RMAC 로봇 훈련소도 개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도 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한 조금 온기를 좀 강력하게 불어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로봇도 계속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가 좀 강력했습니다. 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의 상승이 되게 셌는데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도 이제 뭐 기업 인수에 관한 내용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이제 매수를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여름 휴가 조금 지나고 9월, 10월 되면은 다시 이제 학회들이 정상적으로 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도 한번 네, 살펴보고 네,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도 마지막으로 코스닥 관련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내일 증시나 상황이 어떻게 좀 돼야 될 것 같은지. 네. 네. 저는 내일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란이랑
이란과. 트럼프가 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대화를 끝냈으면 맞아요.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뭐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은 유가도 그렇고 안정이 금리도 되니까. 그렇고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 제약 바이오든 뭐 로봇이든 모든 곳에 이제 온기가 조금씩 퍼져 나가면서 이제 그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던 증시에서 상승의 흐름이 산업별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 기대한지는 지금 제가 한 달이 넘었는데 내일은 꼭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발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 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오늘 장 마감이 잘 됐지만 내일 시장은 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내일 시장에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김지윤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내일도 함께 하시잖아요, 오전에. 네, 맞습니다. 화수목금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네, 화수목금 오전에 이제 윤명진 전문가 그리고 김지윤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주식 프로그램 8시 30분에 진행을 하니까요. 내일 아침 개장 상황도 미국 증시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 안전한 투자하시고요. 본 방송은 이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 저쪽 카메라 보고 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